자, K리그 첫 번째 경기. 이제 서울대 강원. 자,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정.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제주 상대로 이제 3대1로 패배했던 걸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광주 상대로 이제 대려 3대1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좀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서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강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그것도 이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최근 실점률이 좀 급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그런 좀 최근의 강원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현재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도 수비지만 기존보다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활동량과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더더욱 좀 경기력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강원이 지금 후반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힘이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의 그런 좀 저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원의 그런 좀 경기력에 있어서도 이제 큰 그런 좀 피해를 좀 주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강원의 그런 좀 부진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강원 상대로 서울이 그래도 충분히 좀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공격 전환이 느린 그런 좀 강원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강원의 공격에 서울이 좀 잘 대응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이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 이제 서울이 더 좋고, 그리고 공수 확률에서 더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서울 사이드를 보는 게 비교적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서울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어느 호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강원의 좀 저조한 좀 득점력을 좀 고려하고, 지금 현재 좀 강원의 그런 공격 전개가 그리 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언더까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서울 승, 어느 호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 대 이제 수원FC. 자,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콤파니오, 그리고 박진석,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동원, 그리고 윤빛가, 그리고 이용 선수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달 넘게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3연승 중으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2위인 좀 대전과는 승점 6점 차까지 이제 벌리게 되었어요.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는 이제 역대급 좀 부진을 하면서 이제 강등이 좀 되냐 마냐가 이제 강등이 좀 되냐 마냐가 이제 그런 좀 기로에 좀 놓였던 그 전북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예전에 좀 페이스를 좀 찾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 전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원정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원정에서 이제 수원FC가 서울과 김천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 소리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소리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수원FC가 원정에서 서울과 김천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전북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컵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좀 라인을 내려서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북이 그래도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만한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수원FC가 최근 원정에서 이제 김천과 서울 상대로 잘 버티며 이제 실점을 좀 최소화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득점력이 물오른 전북 상대로도 이제 수원FC가 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중원과 그리고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운영 능력 등 전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전북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꽤 클 것으로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아고가 3경기 연속 좀 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좀 콤파뇨의 공백도 좀 잘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티아고의 그런 좀 최상의 폼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대려 이제 전북이 더 이제 공격을 또 이제 좀 공격에서 더 두가 나타내며 충분히 이제 좀 수원FC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전북이 이제 더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전북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북 승 쪽 보는 경기.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승에 이제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대 포항. 자,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세징야, 그리고 이제 박대훈 선수 등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중인규, 그리고 지금 백성동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김병수 감독을 새로 좀 선임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이제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강주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는 원정에서 선취골을 좀 넣으며 이제 흐름이 좀 좋았지만 후반에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결국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좀 첫 승을 좀 신고하지 못한 그런 좀 대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상승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김천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전역한 선수들이 좀 떠나고, 그리고 신병 선수들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조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좀 김천 상대로도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도 단 한 개밖에 좀 기록을 좀 못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이제 좀 포항의 그런 좀 공격이 좀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직전 그런 김천전에서의 그런 좀 공격은 많이 좀 실망스러웠다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제 확 꺾인 그런 좀 포항이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포항이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대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전 경기 김천 상대로 무기력한 공격을 좀 보였던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가 이제 라인을 좀 올려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이제 내려서 안전지향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대구의 좀 대구의 그런 스탠스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포항의 공격이 다소 좀 답답하게 흘러갈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포항이 뭐 경기는 좀 조율할 수 있겠지만 공격에서는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이제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일단 지금 포항이 이제 홈 대구 상대로 무려 7년 가까이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대구 홈에서는 매번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홈 대구와의 그런 큰 열세인 상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뭐 포항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대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대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구 프랜스, 언어반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K리그 3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월드컵 경기. 자, 일단 플루미넨시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경기 역시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또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이제 엠레장과 이제 슐로트백이 결장 중인 그저 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6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 시즌에는 뭐 리그 좀 13위로 중하위권으로 좀 마무리한 그런 좀 플루미넨시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현재 상황이 비교적 더 좀 낫다고는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플루미넨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대체로 안 좋았지만 현재는 지금 원정에서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플루미넨시라고 이제 전달이 들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마지막에 이제 6연승을 좀 거둔 채 굉장히 좀 좋게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7경기 연속 멀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폭발적인 좀 득점력도 잘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최상의 좀 페이스로 그래도 시즌을 잘 마무리한 그런 좀 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좀 고려할 점은 이제 돌문이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첫 경기를 좀 치르는 거고, 그리고 그 경기가 이제 한 달 만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의 그런 경기 감각이 많이 지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 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친선 경기를 좀 치렀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경기 감각이 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리그 경기를 좀 치른 이후에는 뭐 이제 중간에 친선 경기 한 번 좀 치르지 않고 바로 클럽 월드컵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한 달간의 공백이 이제 좀 생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도르트문트의 좀 경기 감각이 많이 좀 떨어질 지금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요인이 이제 이번 경기에도 이제 큰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뭐 좀 가능성을 열어둬봐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시즌 말미에 그런 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런 좀 경기 감각 이슈는 조금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도르트문트가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침투나 그래도 컵백 등 그래도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그래도 플루미네시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리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플루미네시 역시 뭐 라인이 올라간 돌문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곧잘 좀 허용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도 플루미네시가 잘 파고들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승리를 좀 거뒀던 거는 별개로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최근 매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가 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 돌문의 그런 불안정한 수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플루미네시도 충분히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당연 이제 돌문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한 달 만에 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런 돌문의 그런 불안정한 수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쉽게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뭐 돌문 사이드보다는 플루미네시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플루미네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플루미네시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거는 뭐 이제 양 팀 다 좀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플루미네시 2프랜승,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레이트 대 이제 우라.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리버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거의 매번 리그 최상위권에 좀 들면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좀 지난 시즌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최근 매번 좀 3위권 안에 좀 들었던 만큼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 팀 중 이제 리버플레이트가 가장 뭐 리그 우승이 이제 많을 정도로 좀 명문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리버플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버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리그 2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 점도 같이 전달해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페이스가 뭐 이제 시즌 뭐좀 이제 한두 달 전에 비해 그렇게 뭐 이제 좋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제 좀 어려운 감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 이제 좋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원정 성적도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도 원정에서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으로 원정에서는 좀 부진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뭐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리버플레이트가 점유를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양 팀의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리버플레이트가 그런 약간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체급을 좀 잘 이용해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더 점에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이적이 확정된 이제 핵심 유망주의 이제 마스탄투 오너를 좀 필두로 이제 공격과 중원에서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탄투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이제 리버플레이트에서 이제 경기를 뛰고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떠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확실히 지금 뭐 마스탄투 오노의 그런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좀 리버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마스탄투 오노의 그런 좀 영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이제 핵심 유망주인 뭐 마스탄투 오노의 그런 좀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전력에서도 이제 두 팀의 좀 차이가 좀 꽤 크고, 그리고 이런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 또한 리버플레이트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리버플레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플레이트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플레이트 승, 그리고 언어만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이제 마멜로디 썬다운스.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종규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마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태로 이제 클럽 월드컵에 좀 들어선 그렇죠 울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무려 8시즌 연속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는 중으로 남아공 리그 내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지난 시즌 역시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마멜로디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쯤에 좀 리그가 끝났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친선 경기를 좀 치르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마멜로디가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며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멜로디의 그런 공격진들의 좀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전개가 좀 매서운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라인을 뭐 기존보다는 좀 더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서서히 좀 마멜로디의 그런 좀 체력이 좀 떨어질 때 주도권을 좀 가지는 식으로 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초반에는 울산보다는 마멜로디가 더 좀 적극적인 그런 이제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만약 울산이 그런 좀 마멜로디의 그런 초반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잘 이제 버틴다고 하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울산 흐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마멜로디가 뭐 남아공 리그에서는 이제 독보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클럽 월드컵 내에서는 마멜로디의 경쟁력이 그리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쵸.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지금 울산이 딱히 이제 밀릴만한 좀 매치업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마멜로디의 그런 정배 사이드는 좀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은 좀 아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울산이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제 울산이 좀 마멜로디의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제어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울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프랜스의 2.5점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레이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일단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라노글, 돈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비색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인터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멕시코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최근 리그 7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몬테레이라는 좀 팀이 이제 최근 좀 2시즌 연속 이제 멕시코 리그 최상위권으로 좀 마무리하다가 이제 직전 시즌에는 이제 7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서 좀 떨어진 상태로 좀 시즌을 좀 마무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좀 챔스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이제 챔스 결승에 좀 진출했지만 이제 결승전에서 파리 상대로 이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우승을 좀 놓쳤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밀리며 2위로 마무리해 리그 우승 또한 이제 놓친 채 시즌을 좀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인터밀란의 좀 지난 시즌에 좀 성적만 놓고 보면은 대체로 좀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우승 문턱에서 죄다 좀 떨어지면서 결국 좀 무관으로 좀 마무리하게 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우승컵을 좀 못 든 거는 이제 타격이 좀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결승전에서 이제 5점 차 패배는 뭐 거의 뭐 이제 신기록이라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터밀란이 좀 굴욕적인 패배를 좀 당하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부 감독이 새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키부 감독 체제에서의 첫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터밀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 최근 뭐 챔스 공구리 결승전에서 왕자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공구리 왕자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일주일 패키지를 구매해 주셨다 보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그 이제 패키지에 관한 기간이랑 사항도 한 번 더 쪽지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방금 이제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공구리 왕자님. 자,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 뭐 최근 챔스 결승전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5골을 좀 허용하면서 수비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몬테레이 상대로는 안정적으로 그래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몬테레이에 비해 이제 인터밀란의 중원 장력 또한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이제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좀 중원장을 좀 토대로 더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수비뿐만 아니라 뭐 공격에서도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챔스 결승전에서 이제 5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며 굉장히 좀 이제 타격이 좀 큰 상태에서 이제 첫 경기 이제 첫 공식전을 좀 치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일단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새 감독의 그런 이제 데뷔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그런 뭐 조직력, 그리고 이제 중원 장력 등 전부 그래도 인터밀란이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클럽 월드컵 첫 스타트를 잘 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터밀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인터밀란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오늘도 이제 골드컵 위주로 좀 봤을 때 일단은 퀴라소 대 이제 엘살바도르. 네, 이거는 저는 엘살바도르 프랜스 쪽 보도할게요.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뭐 어느만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 이제 온두라스. 이 경기는 저는 캐나다 승의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키라소와 엘살바도르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그리고 캐나다 경기는 이제 캐나다 홈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이 또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